네, 안녕하세요. 파워포인트 2010 챕터 세 번째 그래픽과 멀티미디어 활용입니다. 챕터는요, 세 번째 챕터로서 그래픽과 멀티미디어 요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여러분, 인포그래픽은 무엇일까요? 네, 인포그래픽이라는 거는 지식,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을 글로 하다 보면 잘 전달이 안 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지식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인포그래픽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다양한 그림이라든가 이미지, 그 다음에 그래프, 그 다음에 도형,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차트 같은 걸 이용해서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지식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프레젠테이션에서는 인포그래픽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여러분이 단순한 지식이나 정보를 이렇게 글로만 작성해서 보여준다면 아마 그 전달 효과는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을 그거를 전달하기 적절한 형태로 모양으로 바꿔서 이렇게 전달하면 훨씬 더 효과적일 수가 있어요.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는 이미지를 삽입하고 수정하는 기본적인 기능들을 먼저 살펴볼 거고요. 네, 그리고 도형을 삽입하거나 수정 등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스마트 아트라고 해서 어떤 글을 도식화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디자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워드 아트라고 해서 문자를 이제 예쁘게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디오나 비디오, 소리나 영상을 이제 삽입하거나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림을 삽입해 봅시다. 삽입하기 위해서는 이미지 여기 삽입이라는 메뉴에서요. 그림, 클립아트, 스크린샷, 사진 앨범 등의 이미지를 삽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림을 내 컴퓨터나 외부에서 가져다가 삽입을 하고 나면요. 이 그림을 이렇게 선택하면 우리가 이렇게 각 모서리와 중간에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가 되면서 이 객체를 선택했다는 표시가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객체가 선택되면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별도의 메뉴가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 해당되는 그림을 이제 편집하고 이제 수정할 수 있는 그런 메뉴가 이제 이렇게 탭 하나가 새로 생기게 되는데요. 이 그림에 관련해서는 이렇게 배경을 제거한다든가 배경색을 얘가 알아서 추출해 줘요. 지금 이 꽃 그림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안에 어떤 객체랑 배경의 구분이 좀 애매할 경우는 좀 잘 안 될 수가 있고요. 내부에는 어떤 특정 객체랑 배경 색깔이 좀 구분이 확실한 경우에는 이제 배경 제거라는 기능을 사용하면 좀 깔끔하게 배경을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밝기라든가 채도, 그 다음에 색깔 이런 것들을 조정할 수가 있고요. 꾸밈 효과를 통해서 다양한 질감을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림을 우리가 이제 다른 걸로 교체하거나 압축할 수도 있고요. 이제 그림에 이제 적용된 이런 효과들을 이제 원래대로 바꾸는 그런 기능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 스타일을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넣었을 때 좀 밋밋해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액자 기능을 이용해서 그림을 꾸밀 수가 있고요. 그림에 이제 내가 원하는 형태의 테두리라든가 효과, 그 다음에 레이아웃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레이아웃은 이게 나중에 설명할 그 설명을 또 따로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객체가 이제 한 개만, 그림이 한 개만 삽입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2장, 3장, 4장 여러 장을 이제 삽입하게 될 수도 있겠는데요. 다른 그림을 이렇게 새로 불러오게 되면 이 위에 이렇게 겹치게 되겠죠. 근데 겹치는 순서를 이제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이게 이제 겹치는 순서를 정하기 위해서 이제 해당 객체를 선택해서 앞으로 가져오게 한다든가 뒤로 보내게 한다든가 라는 것으로 이제 우리가 겹치는 순서를 정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맞춤이라고 해서 이제 그림들이 이제 여러 장이 이렇게 또는 객체가 여러 개 이렇게 있을 때 얘가 이제 들쭉날쭉 내가 마우스로 이렇게 맞추게 되면 들쭉날쭉 될 수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일괄적으로 특정 기준에 의해서 맞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왼쪽으로 맞추든지 뭐 상단을 기준으로 맞추든지 가운데 정렬로 맞추든지 이렇게 해서 동일한 위치에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릴 수도 있고요. 자르기도 이제 많이 사용되는데요. 객체의 특정 부분이 필요 없다면 이 기능을 이용해서 자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높이와 너비를 이제 지정을 해서 여러 개의 뭐 사진들의 높이, 너비를 내가 일정하게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수치를 직접 입력해서 그림의 사이즈를 지정해 주시면 되겠죠. 네. 그 외에도 이 세부적인 어떤 메뉴들이 있습니다. 기능들이. 그런 세부적인 기능들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메뉴마다 하단에 작은 화살표 메뉴가 있어요. 그렇죠? 여기 작은 화살표 메뉴를 클릭하시면 좀 더 세부적인 내용들을 편집할 수 있는 또 메뉴 창이 나오기 때문에 그 창 안에서 옵션을 여러분들이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도형을 넣을 수도 있는데요. 자, 이미지뿐만 아니라 도형이 필요할 경우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삽입 메뉴에 도형이라는 그 메뉴 들어가시면 굉장히 다양한 선 메뉴, 그다음에 사각형도 이제 다양한 모양의 사각형이 있네요. 기본 도형 중에 이건 글상자들입니다. 세로 글상자, 가로 글상자, 그다음에 여러 가지 도형들이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화살표도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고 있고요. 자, 수식 도형도 있고 우리가 가끔 이제 알고리즘 같은 거 표현할 때 순서도 필요한 경우에 여기서 가져와서 바로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수막이라든가 별 모양 등의 좀 이렇게 강조를 하고 싶은 내용에 대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도형들이 있고요. 여기서 선택하셔서 삽입하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도형이 또 삽입이 되면 그 도형을 선택하고 나면 별도의 메뉴가 또 생긴다고 했죠. 네, 서식 메뉴가 뜨게 되고요. 이 별에 대해서 추가로 별 외에 추가로 삽입하고 싶은 것 또는 이 도형의 스타일 여기 펼침 목록을 화살표를 누르시면 더 많은 스타일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 각각의 스타일은 다 이름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전 문제를 해결할 때 이 도형의 이 도형 스타일의 이름을 언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타일의 이름을 좀 한 번쯤 쭉 살펴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워드 스타일이라는 것도 선택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순서로 겹치게 할 것인가, 어떻게 맞출 것인지, 그 다음에 크기를 얼마로 지정할 것인지를 세부적으로 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워드 아트인데요. 자, 마찬가지로 삽입이라는 메뉴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워드 아트라는 메뉴를 들어가 주시면 특정한 텍스트 내가 특정한 텍스트를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과 그 다음에 효과를 넣어서 예쁘게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강조하고 싶은 단어라든가 그런 제목이라든가 네, 그런 것을 꾸미기에 적절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워드 아트를 입력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서식이라는 별도의 메뉴가 또 생기고요. 이 워드 아트를 한번 만들고 수정하기 위해서 생기는 메뉴고요. 여기 워드 아트 스타일의 오른쪽 하단에 작은 표진 메뉴를 누르면 또 세부적인 내용들을 선택해서 수정하실 수가 있어요. 자, 스마트 아트라는 것을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스마트 아트는요, 똑똑한 예술이라는 뜻인가요? 네. 기본적으로 어떤 정보를 제공할 때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앞에서 인포그래픽이라는 것을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인포그래픽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래서 목록형, 그다음에 프로세스형, 주기형, 계층 구조형, 관계형, 행렬형, 피라미드형, 그림 이런 것들이 이런 형태의 이제 스마트 아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마트 아트 중에서 내가 어, 목록을 좀 두드러지게 좀 깔끔하게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제 목록형의 여러 가지 이미지들, 구조화하는 이미지들을 중에서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게 프로세스다라고 했을 때는 프로세스 카테고리 들어가셔서 내가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잘 전달되도록 하는 그런 형태의 스마트 아트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스마트 아트는요. 자, 상단에 보시면 생기는 메뉴가 두 개가 생기게 되네요. 기본적으로 많이 생기는 서식 탭도 생기지만 디자인이라는 탭이 새롭게 더 생깁니다. 그래서 디자인이라는 탭에서 보시게 되면은 그 스마트 아트에 그래픽을 만드는 그런 옵션이 있는데 스마트 아트의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텍스트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 텍스트에 수준이라는 게 있죠. 우리가 각 주 메뉴가 있고 그다음에 하위 메뉴가 있고 이렇게 되면 이제 수준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그 수준을 조절할 수 있는 메뉴, 어, 메뉴가 있어요. 그리고 또 레이아웃을 바꿀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이것으로 선택했지만 만들다 보니까 요 스마트 아트랑은 좀 어울리지 않는다 라고 했을 때는 또 다른 레이아웃을 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스타일로 들어가시면 스마트 아트의 색깔, 다양한 무지개 색깔, 뭐 여러 가지 색깔로 되어 있고 이렇게 단색으로 되어 있는 그런 옵션들도 있는데 단색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도 약간씩의 스타일이 달라서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만든 스마트 아트는 내가 작업을 이렇게 수정을 하다가도 원래대로 다시 되돌릴 수도 있고요. 스마트 아트를 다시 텍스트 형태로 또는 변환할 수도 있어요. 그냥 일반 도형으로 변환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으니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식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보신 것과 같이 도형 모양으로 변경한다든가 크기를 조절하는 그런 내용들도 있고요. 메뉴들도 있고요. 도형 스타일을 바꿀 수도 있어서 여기 스마트 아트 스타일과 비슷하긴 한데 이건 좀 부분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또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워드 아트의 경우는 수정할 수가 있고요. 정렬도 수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비디오나 오디오도 우리가 삽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약간 버전별로 좀 다를 수는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삽입에 가시면요. 비디오나 오디오를 삽입할 수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비디오 파일을 이 파워포인트에 삽입하는 그런 것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이 안에 이제 삽입되면 여러분이 슬라이드 쇼 할 때 이게 실행되는 그런 창이 나타나고 이렇게 진행되는 상황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비디오나 오디오를 삽입할 때도 별도의 메뉴가 생기는데 바로 이 서식과 재생이라는 메뉴입니다. 보시면 비디오나 오디오는 이미지일 경우에 이렇게 네, 색깔이나 빛의 밝기, 뭐 채도 이런 것들을 수정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포스터 틀이라든가 디자인을 바꿀 수도 있고요. 이렇게 액자 형태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여러 개의 경우에는 어떤 걸 앞으로 뒤로 보낼 것인지 결정할 수가 있고요. 기본적인 이런 크기와 정렬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또 이제 비디오나 오디오일 경우에는 재생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이제 옵션을 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리 재생을 해서 미리 볼 수도 있고요. 이 비디오를 내가 원하는 구역만 보여줄 수도 있게 이렇게 비디오 트리밍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리고 처음 시작하는 부분과 마지막 끝나는 부분이 이렇게 점점점 커진다든가 점점점 소리가 작아진다든가 하는 기능을 추가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편집 기능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볼륨을 조절하고 언제 얘가 시작할 건지, 그러니까 슬라이드 쇼를 이제 했을 때 내가 이제 클릭할 때 시작할 건지 아니면 자동으로 슬라이드를 넘겼을 때 자동으로 시작할 건지 등등의 이제 옵션을 수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전체 화면 재생을 할 건지 숨길지 그다음에 반복 재생할 건지 객기 할 건지 이런 내용들이 나왔는데 반복 재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이 슬라이드 쇼의 배경음악을 슬라이드 쇼를 하는 동안 배경음악을 깔고 싶을 경우에 이제 슬라이드 쇼는 한 3분 정도 진행이 된다고 했을 때 이 음악이 뭐 1분짜리 음악이다. 배경음악이 그러면 이제 얘가 반복 재생돼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반복 재생을 이용하면 이제 배경음악으로 배경음악이 반복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그래픽과 멀티미디어 요소를 활용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확인해 봤습니다. 이미지를 삽입하고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거든요. 그래서 그림 서식도구를 통해서 조정, 그림 스타일, 정렬, 회전, 그림 크기, 자르기 이런 내용들이 있다고 확인하셨고요. 도형 삽입과 활용에 대해서는 그림 조정, 스타일, 그림 정렬, 회전, 그림 크기 설정, 자르기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확인해 봤습니다. 스마트 아트 삽입에 대해서는 우리가 디자인 도구랑 서식 도구가 생긴다는 걸 확인하셨어요. 그래서 그 각각의 여러 가지 옵션을 설정할 수가 있고요. 스마트 아트도 마찬가지로 서식 도구를 통해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자, 오디오나 비디오도 우리가 삽입할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오디오나 비디오는 편집 또는 재생 도구를 이용해서 옵션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또 여러분 충분한 시간을 보내서 효과적인 학습 결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